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이가 18개월인데 자다가 갑자기 누가 꼬집은 것처럼 악을 쓰면서 울어요. 달래려고 해도 거부하고 눈을 감고 계속 울어요. 20분 정도 한참 울다가 스스로 진정이 돼서 잠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소아에서 가장 흔한 수면 장애고요. 네.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면 장애 중에 하나예요. 바로 혼란각성 또는 야경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그냥 깨는 거랑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깊은 수면인 넌렘 수면일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넌렘 수면에서 약간 부분각성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깨는 거랑 다른 게 의식이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도 안 보통은 나고. 그냥 아이가 울면 엄마 아빠가 가면 애가 안정이 되잖아요. 울음을 그쳐요. 근데 이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냥 막 딴 세상에서 막 그러는 네, 것처럼. 그리고 엄마 아빠 못 알아보고 일단은 엄마 아빠가 안으려 그러면은 막 저항이 엄청 심하고 뭐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10분, 20분 이러다가 이 넌렘 수면이 끝나는 이 주기에 이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었는데도 다음날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지내요. 엄마 아빠는 못 잔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심각해 보이지만 이 부분각성 수면 장애도 어느 순간 또 3, 4세 정도 돼서 아이가 어떤 수면 패턴이 일정하게 잡힌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약이에요. 이게 시간이 약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걸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강한 온도가 너무 더울 때 이럴 때 조금 더 악화된다고 되어 있고, 자기 전에 무서운 이야기 들었을 때 아니면 깜짝깜짝 놀랜다든지 약간 이런 놀이를 했을 때 조금 더 부분각성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때 이렇게 꽉 껴안으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막 깨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오히려 부분각성을 더 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매일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하게 애가 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정하다 그러면 그 깨는 시간에 한 30분 전에 아이를 살짝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좀 그 부분각성이 일어난 빈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떤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한 야경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단기간 약물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30개월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너무 자기 싫어하는데 언제까지 재워야 하나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낮잠 시간이 다 변동이 있잖아요. 돌이 지나면은 보통 한 2-3번 정도의 낮잠을 자게 되고, 낮잠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되고요. 두 돌이 지나면 보통 1번, 많이 자면 2번 이렇게 자고, 총 낮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돌이 지나면 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낮잠을 안 자기 시작해요. 그래서 4돌 지나면 거의 안 자게 되는데, 이 낮잠을 꼭 재워야 되냐? 3돌 전에는 좀 재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낮잠이라는 게 밤잠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잠으로써 아침 동안에 이렇게 배웠던 수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이제 두뇌에서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막 올라가면서 면역력도 약해지게 되고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이 낮잠을 중간에 한번 잠으로써 이 코르티졸의 농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 활동도 좀 개운하게 낮잠 자고 나서 더 잘할 수 있고 면역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세 돌 전에는 꼭 여기에 뭐 1시간, 2시간 이걸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정말 쪽잠, 토끼잠 자더라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3살이 된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자려고 하고 불을 끄고 누우려고 하면 방을 나가겠다고 때렸습니다. 잠들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잠자기 좋아하는 애는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인. 자고 싶어. 나 자고 싶어. 근데 먼저 이제 아이들이 왜 자러 들어가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잠이 안 와서, 정말 그 시간에 잠이 안 와서 자꾸 자라고 하는 거야. 10시 전에 자야 된대. 자기 낮잠 3시간 잤는데 10시에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잠 플러스 밤잠에 총수면 시간을 맞추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좀 졸려할 만한 시간대에서 한 30분 전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잠자리 드는 환경이 무서운 건 아닌가. 어떤 아이는 그냥 불 끄는 게 싫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어쨌든 그 조용한 환경이 싫을 수도 있고, 어두운 게 좀 싫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유등을 약하게 켜놓거나 천장에다가 야광별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야광별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눈다든지, 뭐 후레쉬 같은 걸 켜놓고 거기에 이제 뭐 자기가 무서워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비추게 해준다든지, 약간 그렇게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면 훨씬 더 잠자러 들어가는 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애들이 다 무섭다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무섭다라고 말하면 부모님한테 잘 먹힌다는 걸 알아서 무섭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애한테 물어봐가지고 너 이게 무서워? 뭐 이래서 그래. 그러면은 애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그쵸. 좀 세팅을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밝을 때는 전혀 방에 들어가기 싫어하지 않는데 어둡게 해놨을 때는 싫어한다. 맞아. 혹은 뭐 안방에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유독 이 방에 들어갈 때만 싫어한다. 이런 환경적인 조작을 통해서 봐야죠. 그것도 봐야 관찰해야죠. 되는 건데 막 너 그거 무서운 맞아.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뭐 다르게 한다면 얘가 이 무섭다는 말을 엄청 잘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어두운 거를 싫어하는 애들은 화장실 갈 때도 좀 무서워하고 네네네. 어디 사람 없는 데 가면 약간 주춤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네네. 전혀 안 보이는데 네, 갑자기 그동안. 잘 때만 무섭대. 이러면 아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졸리긴 한데 너무 놀고 싶은 거야. 이 놀이를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엄마 아빠가 늦게 왔을 때. 엄마 아빠도 얘랑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이걸 좀 따라주는 경향이 좀 네. 있어요. 근데 이때는 좀 부모가 단호하게 해야죠. 늦게 퇴근하시는 경우도 간편하게 빨리 씻고 잠자리에 들는 그런 이제 수면 루틴을 빨리 해주셔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다음. 두 돌이 지났어요. 아이가 공갈적 꼭지를 물어야 잠이 드는데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공갈적 꼭지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말하시는 분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구강기일 때는 구강기 보통 한 3-4돌까지 보는데 그때까지는 이 공갈적 꼭지 이용해서 수면 영상을 할 수 있다면은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 드리고, 단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평소에 공갈적 꼭지를 물리지 않아야겠죠. 네, 물리지 않고 잘 때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다 깨서 또 공갈을 빨지언정 수면에 연관돼서 사용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가 공갈을 빨다가 이제 잤어요. 그러면은 빼줘야 돼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아기가 계속 공갈을 빨지 않으면 스스로 못 자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갈적 꼭지가 잘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꾀를 해서 이거를 목줄을 해서 이제 또 이제 물리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신생아 때와 달리 굴러다니면서 목줄이 잘 감깁니다. 그래서 목줄 사용은 절대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구강기 때는 공갈적 꼭지 이용해서 수면 영상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두 돌이 된 아이인데 잠자기 전에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요. 못하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봐요. 애들이 이제 수면 1단계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거나, 아니면 어떤 애들 머리를 막 벽에 박아요. 수면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율동성 운동장애라고 하는데요. 보통 졸릴 때 시작해서 수면 1단계까지 이게 지속이 되는데요. 완전히 깊은 수면에 들고 나서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이 사라져요. 수면 단계가 딱 정립이 되는 거 4돌 정도 되면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돌 지난 애가 이런 증상을 너무 심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수면이 드는 게 너무 힘들다든지 이러면은 뇌파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냥 수면이 들고 나서는 이런 증상이 사라지고 아이가 뭐 4돌 전이 영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렇게 막 저를 때려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려고 몸부림치면서 자려고 그렇게 왜 거꾸로 자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거꾸로 자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로로 자는 거 왜 그러는 거야? 왜 명치에 머리를 맞아. 일부러 그러나 봐. 명치 너무 아파. 가로로 자서 벽을 이렇게 점프하면서 명치를 박잖아. 아니 머리는 왜 이렇게 딱딱해? 아, 그렇습니다. 7번째 질문은 저도 네. 요즘에 몇 번 걱정을 했었는데 아이가 자면서 이를 심하게 갈아요. 괜찮을까요? 저희 아들도 심하게는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세게 갈더라고요. 유치가 이제 다 나는 시기 한 3돌, 4돌 이때 되면은 조금 이게 좀 더 심하게 나타나요. 네네. 이때는 치아 배열이 이제 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게 심하게 갈고 이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다 나게 되면은 서서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어릴 때 그렇게 이를 갈았는데 덜하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얘가 그날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했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이러면은 더 이를 가는 게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아치과를 가면은 뭐 아직 어리니까 좀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해서 아기가 뭐 씹는데 턱관절을 너무 아파한다든지 아니면 치과를 갔는데 유치가 다 마모가 돼서 뭐 신경까지 드러난다든지 약간 이렇게 되면은 교합 안정장치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끼워서 이걸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맞춰서 끼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진료를 한번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 수면 교육을 다양하게 정말 많이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 아이는 잠을 안 자요. 더럽게 아들 됐죠. 언제 병원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네, 질문을 맞아요. 하시네요.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보는 거를 더 추천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다시 이제 잠이 들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엄마가 오면 다시 잠이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쪽쪽이를 하면 잠이 들어야 되거나 이렇게 잠이 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밤을 샐 정도로 각성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번 진료를 보는 게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야경증, 오래되면 몽유병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뭐 다른 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가 막 많이 생겨가지고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도 진료를 보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총수면 시간이 적었을 때, 너무 적을 때, 낮잠 밤잠 다 합해서 8시간이 안 될 때를 아이들 너무 안 잔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제 네 번째, 낮 동안 낮잠 시간이 아닌데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한번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다섯 번째, 코가 평소에 너무 막히고 비염 때문에 맨날 약을 달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무호흡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라도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너무 또래보다 커서 이 기도를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진료를 한번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키 성장이 너무 또래보다 더디고 잘 안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영양 부족에 의한 수면 장애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진료를 보는 게 좋겠고요. 대한수면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소아 진료를 보는 수면 클리닉이 전국에 어디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서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 이후의 아이들 수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영양제. 그놈의 영양제. 그 내용은 다음에.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일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서 네. 좀 따로 빼놨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